저는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20대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벌써 40이 넘었네요. 지금까지 사남매 있는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만 힘든 일을 다 떠넘기고 동서나 신우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다 짊어지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손가락질하고 저를 욕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저도 이젠 맏며느리 노릇을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작년 김장 때문이에요. 저희 시댁은 아직도 매년 사남매 모두 시부모님 댁에 모여서 1년 김장을 합니다. 그때그때 양이 달라지긴 하는데 한 집에 20포기, 30포기 정도 돌아갈 양을 하거든요. 매년 여름 지나고 10월 정도부터 어머님이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시고 온 가족 다 모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11월 말쯤에 김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은 엄마가 혼자 김장하세요. 저희 친정은 오빠네랑 저랑 둘인데 엄마가 자식들과 며느리 부르지도 않고 말도 없이 혼자 하십니다. 그냥 다 하시고 나서 저랑 오빠한테 김치 가지러 오라고 전화만 한 통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도와주겠다고 할 때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빠랑 둘이 천천히 하면 된다면서 너는 시집가서 너네 시댁 일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친정까지 신경을 쓰냐는 식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댁 김장은 안 가고 싶고 친정엄마 도와주고 친정김치만 가져다 먹고 싶어요. 저는 남편이랑 중학교 들어간 우리 딸까지 셋이 사는데 친정에서 주는 김치만으로도 사실 셋이 먹기 충분하거든요. 1년 김장을 다 마치고 친정집 김치와 시댁 김치를 같이 집에 가져오면 우리 애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친정김치를 먼저 먹습니다. 둘 다 같이 먹으라고 동시에 내놔도 귀신같이 우리 엄마 김치만 골라 먹어요. 시댁에는 저 말고도 딸이 둘이나 더 있고 작은 며느리의 아들들까지 있으니까 저는 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 맏며느리라서 그게 도리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시댁 김장 도와주고 친정에선 가져다 먹기만 했었는데 작년 김장 때는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서 저랑 오빠한테 도와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나이를 먹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당연히 가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댁 김장하는 날과 날짜가 겹쳐서 똑같더라고요.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날짜 맞춰서 사람들 모이기로 했는데 저 때문에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시댁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 전화를 드리고 올해는 친정엄마 김장을 도와드려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몸이 편찮아서 제가 도와드리러 가야겠다고 하는데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별로 좋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가야지 뭐 별 수 있겠니? 어차피 시댁에 제가 안 가도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서운한 티를 내시는 게 조금 섭섭했어요.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김장 날짜가 겹친다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댁으로 가라 하실 분이거든요. 옛날에 제 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셨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항상 저한테도 시댁에 잘하라고 시부모한테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 눈치 보고 혼나는 줄 알고 계세요. 자기는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고 저보고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혼나지 말라고 해놓고는 정작 엄마에게 하나뿐인 며느리인 새언니에게는 마음이 약해서 뭐라 말도 잘 못하십니다. 오죽했으면 그동안 김장할 때도 며느리 부르지도 않고 혼자 하셨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김장에는 새언니와 함께 일찍 친정으로 가서 아침부터 김장 시작하고 오후 3시쯤에 끝냈어요. 엄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데 왠지 시댁 상황이 자꾸 신경 쓰여서 마음 편히 엄마 집에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천성 며느리 노릇을 못 벗어나겠구나 생각하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댁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훨씬 많은 양을 했는데도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장 다 끝내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의 정리라도 제가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시어머니나 신우나 전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옆에 있는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동서만 조용히 따로 제게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신우들이 제 욕을 하고 있었다고 귀뜸을 해주었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다른 핑계 대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데 제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김장 해놓은 거 정리 다 끝나고 수육 썰어서 겉절이에 다들 한 잔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저한테는 누가 술 한 잔 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보라 말고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만 제게 괜찮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젓가락도 손에 쥐어주고 했는데 유치하게 저를 왕따 시키려 하는 다른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밥 먹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남편 술 마시니까 내가 운전해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니까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동생들 말리다가 서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결국 남편이랑 신우들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더라고요. 신우는 며느리 때문에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울고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리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집으로 데려왔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편 들고 싸워줘서 너무 고마웠고 신우들에게는 나중에 술 깨고 맨정신일 때 오해를 좀 풀어야겠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낮에 큰 신우에게 문자를 보내서 같은 딸 된 도리로 우리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김장 도와드리러 갔다 온 건데 이해 좀 해달라고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속으로 5만 가지 욕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최대한 정제해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고 좋게 보냈어요. 한참 답장이 안 오길래 읽고 씹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딱 한 줄로 된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네 부모 소중하듯이 난 우리 부모 소중해. 였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시집와서 얼마나 지들 부모한테 잘해왔는데 김장 한번 불참했다고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에 2번 지내는 제사와 명절에는 자기들은 딸들이라면서 오지도 않았으면서 뒤로는 시어머니한테 저랑 동서가 몇 시에 왔는지 와서 일은 얼마나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체크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진짜 그날 별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수년 전에 시어머니가 간단한 수술하시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맞벌이하는 사람이라 첫날 입원했을 때 한번 찾아뵙고 주말에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전업주부하는 작은 신우가 어머님 간병을 옆에서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보고 며느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욕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않는다는데 제가 신우보다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더 많이 하고 계절마다 백화점 모시고 다니면서 옷도 한 벌씩 사드렸어요. 여느 며느리들보다 제가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신우들 이야기하는 꼬라지 보니 시어머니도 똑같이 저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나는 우리 친정부모 챙겨도 안 되고 시댁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머슴처럼 일해주는 한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시부모에게 잘하라는 말도 있고 어차피 사랑해서 사는 내 남편의 부모니까 인간적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집에선 저를 공짜로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싶어 없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신우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신우한테 들은 이런 이야기 다 하면서 나는 집안 맏며느리로 책임감 있게 살아온 것 같은데 당신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거라면 앞으로는 시댁을 없는 사람 치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동생들과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큰 충격을 받았고 며칠 고민에 빠져서 살다가 앞으로 저랑 우리 딸은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은 아들이니까 아들 도리를 다 할 텐데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남편 대답을 듣고 큰신우에게 전화 걸어서 나도 너가 네 부모 소중하듯이 내 부모가 더 소중하고 먼저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나는 내 부모 챙기고 살 테니 너는 너 부모 챙기고 살자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던 제 앞에 찾아와서 욕을 하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저보고 미쳤냐고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냐고 하는데 더 이상 시댁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엎어버리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으니 이젠 그만해도 된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신우 전화를 끊고 한참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전화 받아봐야 뻔한 이야기 하실 거고 앞으로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겠죠. 친정엄마가 몸이 아파서 도와드리러 간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 반응인데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펄펄 뛰실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이젠 눈치 안 보고 살려고요. 명절에도 남편만 시댁 보내고 저는 딸이랑 친정 가서 우리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낼 거예요. 공짜로 14년이나 저를 부려먹었으면 퇴직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욕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